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이야기 천하태평 번외편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박수 좀 쳐요. 옆에 사람 예. 찍어주기도 힘들고 뭐. 이대종 의장님 뵙기 어려운데 하여간 그 농민수당 얘기만 듣고 가자니까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예. 한 곡씩 더 찍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 그 농민수당 얘기하면서 예. 뭔가 좀 미진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좀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예. 도지사와 지금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쟁점이 뭔지 요거를 좀 조금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 예. 잠깐만. 네. 그러기 전에 네. 한 가지 더 소개할 일이 있는데 아, 예. 아까 우리 이대종 의장을 먼저 편에 네, 네. 소개를 했는데 네. 그때는 그냥 간략한 그 아, 예. 뭐라 그래 그 아주 프로필? 간략한 양력. 프로필 그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내 느낌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거야. 아, 느낌. 시인으로서 또 느낌. 아니 이제 시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 예. 그리고 선배로서 아, 느끼는 우리 이대종 의장을 보면 네. 늘 전봉준이 생각이 나. 전봉준 장군이 생각이 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생김새부터 외모에서 풍기는 네. 그 과묵한 그런 모습. 전문장은 무슨 상투가 좀 있잖아. 저기 호기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양반의 어떤 행동거지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꼭 그 전봉준이 네. 다시 살아난. 환생. 특히 이제 여기 또 이 태어난 데가 고창. 바로 동네 앞에가 무명용사 그 예, 탑이 예. 있는 그 예. 동네요. 그러다 보니 그 옆 동네인가? 그 근방이 가깝죠, 가까워. 예.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그런지 붙이느라고 그냥. 늘 이 사람을 보면은 전봉준. 전봉준 장군이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그런데 네. 오늘 또 용송장에 오니까 네. 이걸 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 책인데 최현식 선생이네요. 예. 최현식 선생의 동학농민 혁명사 연구라는 책인데 네. 이쪽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 이제 이분이 살아오신 일대기를 이제 아. 정리한 건데요. 예, 예. 이분은 이제 연세가 그럼 많겠네요. 돌아가셨죠, 이제. 아, 그래요? 돌아가셨고 고창 아산분인데 이제 정읍에서 이제 평생 사시면서 네. 아무도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아. 그야말로 그 역적 뭐 동학난 요렇게 불리워질 때 이미 이제 그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네. 초기 연구가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다 기본으로는 이 양반 저작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또 이제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면서 발굴하고 그 관련자들을 만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남기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만날 수조차 없는 분들을 이미 이분은 이제 만나서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전봉준 장군 큰 따님도 이분이 직접 만나서 이제 아 진짜 이 양반이 큰 따님이 맞구나 하면서 그 기록을 남기시고 아, 그래요? 그러신 분이죠. 그렇다면은 이 책이 그 우리 민중혁명 또는 뭐 민중투쟁 이런 현장에서 좀 많이 읽혀질 만도 한 책인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언제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중고책으로 산 건데 아. 됐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예, 아주 오래된 책은 아니고 오래된 책은 아니네요. 많이들 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이대종 의장만 볼 게 아니라 많은 민중투쟁의 현장에서 이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민중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질기게 끝까지 투쟁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이제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이런 분들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똑똑한 분들이 오래 감옥 생활을 하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의장님도 뭐 감옥 생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째까 했습니다. 째까 그때 못 다 읽은 책을 이렇게 농성을 하시면서 농성이 길어지면 큰 힘을 잃으실 거예요. 예, 그 송하진 지사가 아까 송하진 지사 얘기 참 하다가 그러는데 예. 송하진 지사가 제대로
바로 답변을 안 하면 계속 이대종은 크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책 읽고 여기서 긴 시간 동안. 예. 의장님 꼭 개인적으로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농민들의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송환지 지사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안 하고 있잖아요. 핵심 쟁점 뭐예요? 핵심 쟁점. 그 아직 제대로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그 농가냐? 차이는 이를테면 우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싸워 쟁취한 거다 이건 당당한 권리가 이런 이제 이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서로 이제 이러고 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이제 쟁점은 이제 농가 단위로 하던 것을 이제는 농민단. 농민수당답게 진정한 예, 농민수당답게 한 발짝 더 나가자 하는 예. 것이 저희의 주장인 거이고 예. 송하인 지사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 말하자면 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핵심 쟁점은 이제 진정한 농민수당답게 전체 농민에게 지급하라 하는 것이고 예. 지급액도 사실은 더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저희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예. 지금 5만 원인데 우선 10만 원으로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죠. 그게 이를테면 고창이 기초지자체에서 출발할 때 5만 원으로 출발했단 말입니다. 네. 고창 사람들은 도로 이제 확대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한 10만 원 받는 거냐? 그러면 예. 똑같이 5만 원을 받아요. 뭐야 이게 그러면 대체. 고창 예산만 약간 줄었겠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고창 이렇게 대주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짐이 좀 가벼워졌죠. 네, 네, 그렇게 5만 됐는데, 원이 네. 옛날에는 고창 예산 가지고만 줬는데 도 예산 합쳐서 5만 원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지급액도 보다 현실화하자 네, 이런 네, 것인데 네. 다만 예. 올해 이제 그 도지사 만나자고 하기 전에 이제 의회도 만나고 이제 여기 도청 당국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저희가 양보안을 제출했어요. 네. 예산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시행할 수도 있다. 네, 뭐 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니 예, 예.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2년 3년 미룰 수 있다. 다만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는 그 조항이라도 개정하고 가자. 네. 예산 문제는 미루더라도 이렇게까지 저희가 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돈 없다는 거예요. 아유 돈은 나중에 따지자고. 그래도 돈 없다.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하.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예. 농가면 됐지. 농가가 기본 단위다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농가를 이루는 게 농민인데 네, 네. 당신 눈에는 농민은 안 보이고 농가만 보이냐. 네. 그래서 제가 도청 국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원래 농자 천하지 대본인데 당신은 농가 천하지 대본인 것 같다. 그 말 바꿨구나 그랬더니 원래 농가 천하지 대본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참. 이게 전북에서 또 이게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고창에서 5만 원이 추석 때 절반 나오고 추석 때 그냥 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때 상품권 같은 우리가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예,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고창 그게 안에서만 쓸 수 있었던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그러면 지자체. 이제 오히려 그 고창에서 그 관이 풀었던 그 돈이 고창 지역 밖을 빠져나가지 않고 고창 지역 그렇죠. 내에서 돌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선순환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이제 하면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첫 번째 그 뭐라 그래요? 그 피해 재난지원금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했으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걸 그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 농민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됐냐면 이게 이제 시군 지자체하고 이제 매칭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장수 농민은 장수 상품권 가지고 장수에서만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됐고 그렇게. 저는 이제 최근 그 뭐 3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뭐 정부가 예. 또 이제 뭐 선별 지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소상공인들이 그런 성명 발표했다는 걸 봤어요. 뭐냐면 1차 때처럼 해라.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더 효과가 크게 있다고. 돌아온다. 네. 그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치한다는 사람들 진짜 다 멍충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 제가
고창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지역화폐 농민수당 받아가지고 풀렸을 때 일부러 제가 그때 장보러 고창 장에 갔었거든요. 네, 네.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많이 들어와요. 요새 다 그거 갖고 와요. 손님 확실히 늘었다는 거예요. 좋아하더라고요. 예.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답답했던 게 1차 지원의 효과는 경제학자들이 이미 다 효과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지원은 선별 지원을 해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그 상위층들만 덕을 보고 하위층들은 덕을 좀 오히려 손해가 네. 났다는 그런 이제 통계까지도 나와 있는데 왜 선별 지급을 하고 또 우리 이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텐데 왜들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게 농민수당 말고 올해 이제 농사 지면서 농업재.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이제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쌀 재지원금을 지급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벼농사가 완전히 이제 많이 예, 20-30% 감소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촌 지역에서 들리는 반향이 이게 쌀뿐이 아니다. 네. 농업 전반에 네, 재해가 네.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농업 재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맞다. 예. 저희도 대체나 그 말이 맞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잡목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올해 있었던 어떤 그 뭐 이상 기후 위기라는 것을 전체 농업 재해로 확대시켜서 모든 농민에게 모든 농가에 그 재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삼당농정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일단 도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중복 지원이네, 뭐 지원 뭐 근거가 없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농민위원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맞는 얘기다. 올해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만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가 재난지원금에서도 1차만 해당이 되지 다 그동안 그 이후에는 뭐 농민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찾으면 다 나오지 그거 안 되겠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다음 이제 11일 날 다시 만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도청에서 재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걸 만들어 와라라고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아오기보다는 이래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올 공상이 크긴 한데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됐건 대화는 하고 있죠. 그 문제 가지고. 그 위원회 이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였어요? 삼락농정위원회. 삼락. 군자 삼락할 때 삼락이에요? 세 가지 즐거움. 이게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그래서 제값받는 농업, 네. 보람 찾는 농민, 네. 사람 찾는 농촌. 그러면 요런 농정을 펼치겠다 해서 이제 도지사가 내놓은 거죠. 예. 그 위원회에 이제 의장님도 들어가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운영소위에 들어가요. 운영소위원회 그 속에? 예. 그러면 전농을 대표해서 운영소위원회만 들어가 있고 그 전체 이게 운영소위가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회에 가장 이제 따지면 운영위원회. 뭐 그 그런가요? 핵심 운영협의회가 있고 예. 거기는 한 60여 명으로 40여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전체 회의를 못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운영소위원회를 그 위원 중에서 네, 몇 네. 분을 뽑아서 그게 이제 핵심 것입니다. 그러면 예. 도청 간부들 중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의장님하고 파트너가 누구예요, 거기서? 도청 간부는 해당 실무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정도가 들어오고 농정과장. 뭐 들어올 때도 있는데 네. 정식 멤버는 분자가 나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어쨌든 하여간 민관 협의 기구로 그 농민들과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잘 소통이 되는 기구네요. 잘 소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것도 좀 기구합니다. 뭐냐면 농민수당을 본래 이제 협의하던 것도 이제 그 삼농정위원회 안에 기획팀을 만들어서 이제 협의를 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최종 단계에서 합의가 깨지고
저희는 네. 이제 그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도청에서는 농민수당 문제도 거기서 얘기하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삼방운정위원회가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 핑계로 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은 농민수당 문제는 이미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네. 거기에서 합의가 깨지고 우리가 별도의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입장이면서 저희는 또 삼방운정위원회의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라면 삼방운정위원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 회의 일정이 잡힌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농업재해지원금 예. 이걸 한번 가지고 그럼 논의를 하자. 네. 빠르게 결정해서 이게 실제 실행되는가 여부가 사실 삼방운정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차례 이제 회합을 가진 거고 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비관적인 게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예. 이제 다시 농업재 그 지원금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예. 그냥 풍문에 듣기로는 농업재해 보험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들이 들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농협에서 일괄 해가지고 뭐 들어주거나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근데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그렇지 농업재해 그 보험이 있기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게 이제 제가 정확히 듣긴 들은 건가요? 그걸 뭐 어디서 대신 들어주진 않고요. 아, 예. 지자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보조가 들어가죠. 아, 보조가. 예, 그 아, 주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보험으로 돼 있는 거고 네. 가장 큰 문제는 예. 농업재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가가 네. 책임지고 보상하고 그래야 왜냐하면 예, 예. 그 농업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민간 보험회사 그게 보험이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영리와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고 네, 네. 계속 분쟁이 있고 그런 거고. 예. 또 특히 웃기는 게 보험 얘기 하다 보면 예. 이게 농업재해라는 게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예. 사고가 아닌데 예, 예.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이를테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벼가 쓰러졌는데 딴 사람 거 안 써주고 왜 당신 거 쓰냐 비료를 좀 많이 했다. 아, 이런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가 몽땅 와버리고 태풍이 이건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지금 재보험상은 어쩌고 되냐면 작년에 한번 받았으면 피해자 부담이 늘어나요. 그리고 보상은 적어지고 자동차 보험처럼 아. 웃기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이제 직원들도 먹이 살려야 되고 거기는 네, 이제 네. 정말 민간 보험이 정말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주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네. 농업재해는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예, 예, 이건 예. 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농업재해 보상법을 만들어라. 예, 예. 이것이 이제 저희의 이제 근본적인 요구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농업재해 지원금 문제는 이게 올해 농업재해라는 게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네. 어떤 특정 장목에 한정되지 않고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예.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우리 농업을 쓸어버리기 때문에 전체 농민한테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급 방식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처럼 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농가의 부양 가족에 따라서 예. 이를테면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요거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같은 보험이라도 민간 보험은 그 40%를 그 기대치가 우리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4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168%인가 그렇게까지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민간 보험을 들으려면 차라리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빠찡코에 가서 노름을 해라. 그것도 보상 가치 기대값이 높다. 민간 보험에 드는 것보다. 그래요? 예. 그 슬롯 머신에 가서 할 때 그게 75%가 그래요. 기대 수익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또를 사면 50%거든요. 근데 민간 보험은 하여간 기대치가 40%가 안 돼요. 예. 그런 점에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 보험을 국민 건강보험처럼 내가 100을 내면 국가가 100을 내서 일반 농민들 같은, 회사원들 같으면
회사에서 100을 또 내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20을 내줘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낸 것보다 160%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농업재해 보험도 국가가 그렇게 운영하면 민간에 떠는 거 말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딱 이제 들었네요. 보험 이게 피치 못하게 이제 보험에 의존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보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요구하고 있죠. 예, 예, 공공성을 강화해라. 예, 국민건강보험처럼.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국가 책임을 네, 네. 강화하는 걸로 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국가 재보상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2000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가 그거를 이 마인드 생각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주체인 농민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이게 이 농사라는 게 공공성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그 공공성에 대한 국가 공공이나 뭐 지방 공공이나가 이것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박약한 거예요.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공적인 그 크기가 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익도 다 공공성인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재해를 보장하지 않고 사보험으로 네. 이 농협이 이 보험으로 이게 나갈 수 있다는 이거는 그거를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 틀려먹은 거야. 글러먹은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민간 보험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 민간 보험에서 이제 국가가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보조금이야. 보험을 내가 들면 국가가 보험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손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무슨 그러니까 자기 과실? 자기 과실로 돌려준다는 거지, 그거를. 이게 우리나라가 이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려면은 국가, 이 재난, 이 농업 재보상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므로써 어떤 농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투쟁도 지금 시급한 투쟁이에요. 사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비록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도청하고 싸우고 있지만 진짜 농업 문제,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농정의 대전환. 지금 농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을 농민이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농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농업도 하나의 그냥 사양산업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이제 뭐 개방농정이 이제 우리 농업의 주를 이루는 것인데 이 농정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바치고 있는 법부터 갈아 바꿔보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점차 지금 이제 동초사회에서 이제 막 그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농민기본법을 만들자. 우리가 이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법.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을 망쳐왔던 그 수십 년 묵은 그 개방농정을 갈아엎고 말씀하셨던 신자유주의 농정이 아니라 공공농업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공공농업으로의 전환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농민기본법을 발의하려면 작년까지는 농민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던 분 이름을 지금 김선동 의원 말씀하신 거고? 김선동이었나요? 네. 아니고 누구? 작년까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하간 19대 김현권 제가 지금 떨어졌나요? 열심히 안 했어. 그건 안 열심히 안 했어. 어쨌든 하여간 딱쿵이었고.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약간 농민이 그래도 어쨌든 250만, 300만 정도는 얘기하는데 국회에 그 정도 비율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죠. 5천만 중에 한 300만이면 꽤 되는 퍼센트인데 한 5%만 되더라도 15명의 국회의원이 농업 문제만 고민을 하면 그런 당이 하나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해서 목을 땡겨서라도 농민기본법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제가 네. 이제 가면은 할 수가 있는데 네.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 그 사실은 외국도 이제- 못 나가는 사람이라. 이제 그것보다 네. 이제 농민기본법 얘기하니까 네. 그 비약 깜파시나에서 네, 네. 비약 깜파시나라고 이제 그 세계적인 농민 운동 기구가 네, 네. 있는데 그 비약 깜파시나에서 작년도에 19년도죠. 작년도에 그 농민 선언, 권리선언. 농민 권리 인권 선언, 인권 농민 권리 선언, 농민 권리 선언. 농민 권리 장전인데 네. 이거를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작업을 했어요. 유엔에. 네. 유엔에서 이걸 선언을 하자. 이걸 선언문을 채택해라. 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회부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계속 기권을 해요. 어? 반대도 안 하고 기권을 해요. 아주 그 뭐라 그래 이거 비겁한 거죠. 뭐 미국 비겁한-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자본 눈치 보는 거죠. 그 5대 메이저 거기 뭐 그런 거 눈치 보는 거죠. 예. 와. 그런 눈치를 봐가지고 기권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난 근데 남북 이제 문제에서만 가끔 기권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왜 기권하냐? 네.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하고 어. 찬성을 하려면 찬성을 하지 왜 기권하냐? 했더니 농림부가 입장이 없는 입장이. 입장은 없는데 네. 얘기했듯이 그런 농업 관련한 관료들이 농업 장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농업 그쪽에 가 있는 뭐 사무관 이상 다 이렇게 뭐 고시 패스한 이 친구들이 다 미국서 공부해갖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장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장학생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다른 쉬운 말로 풀이하면 그 무슨 장학생? 곡물 메이저의 장학생, 뭐 네. 몬산토의 장학생, 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을 내버리면, 입장을 정확하게 내버리면 그 장학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후배들 또 못 가르쳐야 될 테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 카리텔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권을 해버리고서 이제 그래도 한번 진정으로 한번 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종자에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자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종자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다시 파종하고 또는 이웃에게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식량 주권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종자를 몬산토라든지 농산복합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젠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 관료들은 이제 슬쩍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간 기권을 하는 이 농민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이제 이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마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완전히 자본하고 이게 대립되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저희는 농민 기본법을 만들면 네. 농민에 대한 규정부터 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농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여러 권리, 예. 가격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권리, 네. 또 토지에 대한 권리,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안에 담자 예.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가지고 농민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데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 법 제정 투쟁 과정, 이 농민 기본법 쟁취 투쟁 과정 자체가 농민들의 어떤 정치 세력화 과정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진정한 농민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에 진출하는 이제 그런 운동하고 같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농민 집권, 진보 집권으로 가는 그 투쟁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한도숙 의장님, 저 이대종 의장님 이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분야에 또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더 좋아요. 아니 우리 이대종 의장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정말 농민 의원들이 있어야 그런 기본법 이런 게 국회에서 누가 하다못해 5분 연설이라도 좀 하고 뭐 정말 뭐 법안 발의를 하고 막 휩쓸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은 있어야죠, 사실.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농민 재 관련한 법에 대해서 혹시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뭐 이거 미진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 딱 한 가지 이제 예.
늘 이제 돈 타령이잖아요. 네, 뭐 좀 네, 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예산이 어딨냐고. 그래서 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제 예산 공부를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네, 네. 전문가 모셔서 해봤더니 네. 지방 거의 모든 이제 자치단체들이 광역 시도까지 포함해서 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막대하게 발생시켜 왔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세금 걷어서 쓰고 남은 쓰고 남은 돈, 그야말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냉긴 돈, 네, 현금으로 네. 남아있는 예, 이것도 더군다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요게 이제 아. 순세계잉여금이더라고요. 예. 요게 수년간 계속 누적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짱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지자체 보면 곳곳에 재정안정화기금 수백억씩 있는데 네. 도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삼성정의원에 그때 그 돈 있지 않냐. 이런 때 풀어서 써라. 그건 진짜 현금 짱 박아놓은 거 왜 아무 목적이 없는 건데 네. 400억짜리 풀어서 300억만 농민한테 쓰라. 돈 없다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아,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못 다른 척 해요. 아니, 얘들이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 표정이죠. 반박은 못 해요. 어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없다거니 뭐 이러지는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뭐 전북 도청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여러 자치단체 뭐 고창, 장수 뭐 이런 데도 막 있고 전국적으로 막 허다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돈만 풀어도 돈 없다 소리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돈 없다 소리는 핑계예요. 네. 그, 이제 뭐 3차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도 나는 국가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보거든. 네. 근데 그거 전용하면 안 되는 건가? 전용하면 되잖아.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괜히 쓰잘데없는 보도블록 다 뒤집어 놓고 네. 왜 또 도로에는 그 뭐 이렇게 꼴대 같은 거 그냥 쭉 박아놓고 네. 연말 되니까 막 그런 거 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돈 없다 소리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 2차 재난지원금 다 정부 돈 내려온 거 집행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지자체에서는. 네. 마치 자기들이 돈 긁어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짓말 좀 하지 그 말아요. 예산은 실제로 남아 돌고요. 남아 도는데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게 철학이죠. 결국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쓸 돈이 없어. 거기에 쓸 돈 있으면 보도블록을 갈아 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철학을 하는 거죠. 돈은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농민 입장에서는 예산하면 투쟁인 거죠. 투쟁 없이는 이게 돈통이 안 터질 오는 수밖에 것이다. 없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도정 됐는데. 의장님 그러면 예. 구호 하나 외칩시다 우리. 구호요? 아, 네. 예. 송아지는 뭐 각성어라든지. 네. 뭐 저희는 가장 주요하게 지금 쌍과 관련해서는 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이것이 아, 우리의 구호입니다. 갑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라서. 선창하면 따라 예, 하실랍니까? 전체 다 따라 하실랍니까? 네, 네. 마지막만 하실랍니까? 마지막만 할게요. 어려워. 아니, 그래도 따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그 전체를 다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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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예. 그 또다시 이제 예. 그 팬들을 향해서 좋아요, 구독 신청이가. 예,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해요.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번외편 이대종 전북 도연맹 의장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